자, 먼저 유학을 잠깐 보겠습니다. 유학을. 그래 어렵지 않으니까 유학 잠깐 볼까요? 유학을 어떻게 볼 거냐? 짜잔. 우리 고려를 이렇게 등분한다는 거 우리 보신 적 있죠? 고려 크게 어떻게 나눴어요? 둘로 나누면 무신정비 기점으로 해요. 그래서 전후기를 나눌 수도 있지만 정기와 후기를 나눌 수 있지만 우리 4시기를 쪼갰던 거 맞지? 무신정비 이전까지 뭐 봤어요? 나라를 정비하는 과정. 어느 왕까지? 성종과 현종을 거치면 나라가 쫙 정비됐잖아. 기억나? 그때 누가 지배했어요? 아직은 뭐 문벌귀족이 아니지. 원래 누구였어? 얘들이 지배했잖아. 이런 정비를 거치면 귀족 사회로 확 바뀌죠. 그게 바로 뭐였어? 몽골귀족이었고 이걸 싸그리 죽인 게 무신들이었고 맞지? 그래서 한동안 이 뒤에 뭐가 있었어? 무신 정권이 있었잖아. 맞죠? 근데 그 무신 정권이 끝나는 시기도 알잖아. 무신 정권이 누구와 싸웠어요? 몽골과 싸웠잖아. 결국 몽골과의 이 싸움에서 결국 밀려나는 거죠. 고려의 세자가 몽골의 세조와 합의를 보고 나서 어째 합의 조건에 고려는 국헌 살려주지만 뭐 개경으로 돌아오라 해서 돌아오잖아. 그 말은 다른 말 뭐가 무너졌다? 항전을 주도했던 무신 정권이 완전히 괴멸했다. 기억나죠? 이제 누가 잡는 거야? 그럼 원에 붙었던 곤문세족이. 얘들이 얼마나 나라를 망쳤는지 이미 다 봤어요. 맞지? 농장, 노비소유 장난 아니었다고요. 국가가 거의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고요. 그래서 개혁을 꿈꾸는 왕들도 봤잖아. 기억나요? 뭐 충렬 충선도 있었지만 중요한 누구 봤습니까? 공민. 기억나지? 이 과정에 등장했던 새로운 개혁 세력도 확인했던 것 같아요. 누구요? 신진사대부. 왜 두 글자 안 썼냐? 칸이 좁아서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뭘 복잡히 생각하지 마세요. 이들이 힘을 가지고 언제부터? 위화도 해군을 계기로 신흥 부인과 손잡으면서 새로운 나라 건설과 이어지는. 맞지? 그래서 고려는 총 몇 단계로 볼 수 있다고요? 4단계로 볼 수 있더라. 블럭을 딱 쪼갰잖아요. 쪼개지잖아. 맞지? 이것에 따라서 뭐도 바뀐다. 유학의 성격도 변해가더라. 주요 유학자도 다르고. 한번 볼까요? 보시면. 자, 국왕으로 치면 나라를 세운 태조부터 시작해서. 그지? 이때는 왕권이 얼마나 약했는지 봤죠? 왕권을 강한 광종 보고. 나라를 정비한 성종과 우리가 현종을 보신 적이 있어요. 맞지? 이때 유명한 유학자를 만났죠. 이제 유학자 보는 거야. 최승로를 통해 만났잖아. 맞지? 여러분, 최승로를 통해서 우리 고려 초기 유학의 특징을 볼 수 있나? 최승로, 성종한테 뭐 바쳤지? 글에 시무 28조. 고려를 뭐 하자는 거야? 교육하자요. 바꾸자요. 맞지? 그리고 성종부터 현종령까지 거란과 맞지? 우리가 끝까지 싸워냈죠. 3차 친정 물리쳐냈잖아. 성격 자체가 자주야 사대야. 그럼 그래서 우리가 고려 초기 유학을 할 수 있더라요. 대단히 개혁적이고 주체적이고 그런 유학의 성격이 보이는 게 바로 뭐다? 고려 초기 유학이다. 이해가요? 근데 고려 중기 좀 다르더라요. 고려 중기 우리 왕들 혹시 기억나나?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소개하자면 고려 몽골 귀족 세력 먼저 꽃을 폈던 문종 이야기 봤고요. 우리 문종 어디서 봤나 혹시? 전시가가? 맞아요? 이렇게 된 전시가 여기서 최종 완성된 문종이었어. 진짜 사유 물적 토대가 확보된 거고. 맞지? 그리고 이때 뭐 봤어요? 하나 더 본 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경원 이씨 집안이 득세하는 과정을 소개했어. 우리가 당혹성 혼맥 이야기 봤잖아. 이게 도대체 이게 자매인지 시엄마인지 알 수 없는 거 희한한 관계들을 막 봤고요. 맞지? 이걸 이모라 부를까? 와이프라 부를까? 헷갈리는 막 이런 관계를 봤잖아요. 뭘 당혹스러워해?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자, 그리고 이 문종 때 우리 유명한 학자 최충을 만났고요. 맞지? 난 이 최충은 더 유명한 게 뭐였어? 학원 차린 거였어요. 과거 출제는 우리 최충이 학원 차린 거였어요. 그래서 전부 다 얘들은 어디 갔다고요? 대학 안 다니고 학원 다녔다는 이야기 소개한 거야. 그리고 이제 문종의 아들 숙종. 혹시 기억나나? 숙종 어디서 봤는지? 우리 이쪽에서 만난 건 누구랑 싸운 거야? 거란이랑 싸운 거지. 여기 뭐야? 여진 토벌 이야기야. 이게 별무반. 실제로 토벌한 건 예종 때 동북구성. 혹시 기억나요? 가물가물. 이때부터 만나는 우리 유학자 누구 봤냐? 이자겸도 만났고. 맞죠? 또 하나 만든 유명한 유학자 누군데요? 와, 이때 우리가 이자겸랑 김부신당 할 때 김부신당이 어디 있어? 미친가요? 이자겸랑 묘청란 할 때 그 묘청란 진압했던 김부식 이야기까지.
맞죠? 이런 인물들을 보니까 특히 우리 이 두 인물들은 뭘 느끼나? 느껴지는 게 좀 있지 않나요? 이들은 뭐야? 금에 대한 뭘 한 거야? 사대를 수용하고 사대를 반대했던 묘청을 지나본 게 김부시. 맞죠? 그러니까 이들의 기본 성격 자주야 사대야. 사대적 성격이 강한 거야. 왜 사대로 온 건데? 현실 변화가 싫은 거야. 맞지? 자신의 지배체를 유지하고 싶은 거야. 그게 굉장히 개혁적이야, 보수적이야? 보수적인 건 귀족적 성격을 담보한 게 이들 유학의 특징일 거 아니야. 맞아. 이해가요? 이 시기에 어떤 유학자가 있는지 알고 있으면 그 시기 유학의 특징도 보인다야. 납득이 되죠? 그럼 이때 유학은 뭘까요? 갈제비의 나라예요. 유학은 맛이 간 거예요. 근데 굳이 유학자를 소개하자면 이왕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 소개했잖아요. 무신이 제일 중요한 건 누구예요? 무신이야. 무신이 근데 누가 권력자면 이게 중요하지. 왕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솔직한 말로. 그런데 한 명 소개한다면 고종인 거고 이때 유학자를 한 명 받을 사람 누구라고요? 이규보라는 인물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천재고요. 하지만 역사에 좀 어두운 그림자도 있어요. 굉장히 처세에 밝았어요. 미리 말하면. 처세 굉장히 밝았다. 근데 가문은 건드리는 게 아니라서 안 좋은 이야기도 자제하는 게 맞아요. 자리역께서 자리를 이렇게 과거는 붙었는데 이 양반 천재거든요. 아마 우리로 치면 수능 모의고사에 4번인가 이 양반이 전체 수석을 했을걸요? 4번인가 3번인가 쉽게 말해서 모의 수능 볼 때마다. 근데 막상 과거는 줄기차게 떨어졌어요. 희한하게. 그리고 나중에 과거로 붙었는데 결국 이제 장으로 붙었는데 관직을 얻지 못해요. 고려는 과거 때 무조건 관직 주는 게 아니었거든. 그래서 한동안을 정말로 할 일 없이 살아요. 공부하게 살아요. 그래서 나중에 최충원, 당시 권력자 최충원에게 자리를 청하는, 자리를 청하진 않겠죠. 그를 찬타는 시를 써요. 그 시가 얼마나 잘 썼던지. 좋게 말하면 잘 쓴 거고 나쁘게 말하면 뭐라고 하는지 알겠죠? 너무 최충원이 마음에 들고 이때도 관직생활 시작하거든. 아무튼 처세에 밝은 인물이에요. 이규보. 아니 근데 머리는 진짜 비상했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 온간석기는 맞죠? 자 이때는 충차부터 왕들을 만났잖아? 그때 유명한 유학자 충렬과 세트가 누가 있었지? 혹시 기억나나? 아니야. 성략을 들고 왔다. 충성 기억나요? 세트가 누구였지? 이 사람이 나중에 아버지와 사이 더럽다가 그죠? 나중에 왕을 계속 2번 한다 했잖아? 처음 왕했다가 쫓겨나다 다시 왕했던. 근데 그 왕을 저기 북경에서 보고 있었잖아. 근데 결국 왕자를 내놓고 물러난다고 했죠. 심양왕만 한다고 했잖아. 기억나? 그때 고려 유학자들 다 불러올렸던 거 기억나요? 그때 설치했던 기관이 하나 있었지 않나? 만곤당 기억나요? 그때 만났던 이재현도 있고 세트락 있잖아. 맞아? 그리고 개혁을 위해서 국민왕 때 성균관 신진사들이 교육했던 누구요? 이세까지. 이때 유학의 특징 뭐? 이전에 유학과는 다른 거지. 완전히 새로운 유학이 이 사람 때 건너왔다며. 이 사람 이걸 처음 소개한 사람이라며. 이 유학이 뭐라고요? 그럼 우리가 왜 안 켜지냐? 누구야? 성리학. 야, 이 성리학자들 제일 딜레마 오고 있어. 이들은 이전 유학자도 훨씬 유학적인 관념에 꽉 차 있는데 제일 당혹스러운 현실이 뭐였을 것 같아요? 그걸 방금 전에 했어. 뭐야? 자기는 확실히 유학자인데 성리학에 똘똘 뭉쳐있는데 고려에서 들어와서 보는 현실은 뭐야? 그럼 정치인이 하면 유학, 성리학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삶은 뭐야? 다 유학이 아니야. 심지어 유학자들조차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 맞지? 장례든 제사든 유학적 의리는 없는 거야. 유학적 의리를 바꿔야 할 거 아니야. 맞지? 우리 삶이 바뀌었다 생각한 거야. 그래서 보급한 게 바로 뭔데요? 이거야. 읽어봐. 뭐라 써 있어? 주자 가래야. 정확한 표현은 가래란 책이야. 그걸 누가 썼다는 거야? 주자가 쓴 거야. 이 성략을 집대성한 만들었단 말이야. 표현 잘못되게. 집대성한 주자가 쓴 거야. 그걸 주자 가래라 부르는 거야. 이해가요? 그래서 우리가 관원상제 우리가 했던 집안의 예를 전부 다 뭐?
새로운 유교식 의례로, 유학적 의례로 바꿔야 한다는 거야. 그걸 언제부터 익혀야 한다는 거야? 이렇게. 언제부터 익히라는 거야? 그렇지. 어렸을 때부터 익히라는 거야. 그게 소학이야. 반대말 해보겠어요? 퇴학이지 뭐. 퇴학은 다른 걸 규정하는 거야. 맞아요? 어린용이야, 소학이란 거. 유학에 참 입문하는 사람들 이야기인 거야. 그게 소학이야. 어렸을 때 처음부터 익히라는 거야. 그래서 유교적 의례가 우리 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도 초에도 이런 유교적 의례가 정착이 될까 안 될까요? 그게 잘 안 돼. 아니, 수천 년을 그게 살아왔어. 갑자기 유교적 의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지금의 제사나 장례나 이런 모습과 홀리데 이미 서구식 홀리가 들어왔으니까 할 말 없고, 장례나 제사 이런 모습이 맞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전통적 장례다, 이게 전통적 제사 이런 모습이 여러분 고려시 대 같을까 다를까? 달랐던 거야. 그건 후에 정착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 누구냐, 요 성리학자들 이런 것들을 보고 정말 노력할 거거든요. 주자 가래나, 아니 그걸 어렸을 때는 소학에 이거 보고 노력하는. 그럼 이때는 여러분 형이상학적인 논쟁, 이기 논쟁 이런 걸 같아요? 아니면 실천을, 생활 속의 실천을 강조할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생활 속의 실천이야. 이때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무슨 이기 논쟁이냐고 친성 논쟁 이런 게 없는 거야. 그 논쟁은 언제 올 것 같아요? 조선도 언제? 정확히 말해봐. 언제 올 것 같아? 정확히 말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 이게 정착된 뒤에 올 거야. 아, 주자 가래가 정착이 됐구나. 소학이 정착, 누구한테라도 최소한 사대부에게라도 지배층이라도 정착이 됐구나. 확인될 때 그들이 그 이 논쟁이 시작하는 거야. 그 전까지 그 논쟁 안 하는 거야. 할 리가 없잖아.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닌데. 납득이 되죠? 자, 다시. 그러니까 역사를 알고 나면 되게 단순해져요, 실제로. 나중에 내가 이 주자가리 이야기 한 번 더 해줄 거거든요. 에? 여러분 혹시 조율 이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제사상 차릴 때. 홍동백서 들어본 적 있어요? 제사상 이렇게 차리는 거야. 이런 말. 그게 우리 옛 어른들은 이게 아주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 것처럼 제사상을 차리고 그랬거든. 그건 주자가래에 단 한 구절도 없다는 사실을. 없어요. 이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배운 목적이 거기 있어.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걸 알고 산다는 거예요. 진실이 아닌. 자, 다시. 나는 한번 주자가리 이야기 한번 이야기 더 해드릴게요. 우리 가족제도 이야기하면서 진짜 주자가리 말하는 제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 그럼 이 유학을 이제 어찌해야 돼? 가르쳐야지, 가르쳐야겠지. 학교 이야기해보자고요. 기본적으로 나라 같은 경우는 뭐가 있고요? 관학이 있고, 개인이 설립하면 뭐가 있어? 사학이 있는 거야. 우리 고려 초에는 먼저 관학부터 세워졌겠죠. 그 관학으로 대표적인 게 뭔데? 국자감은 국자감. 지방에는 뭐가 있고요? 향교, 향학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 명칭이 좀 정확하진 않아요. 이건 정확히 말해서 물음표. 아무튼 지방에 학교를 세우는 거고요. 아무튼 중앙에 국자감이 있다. 이거 뭔지 알고. 자, 국자감 보시면 이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유학도 가르쳐. 유학부가 있어요. 근데 포인트 또 하나 뭔지 알아? 우리가 되게 착각하는 게 국자감이요. 대학이면 다 뭐도 가르쳤다. 뭐만 가르쳤다? 유학만 가르쳤는데 뭐도 가르쳤다? 기술학도 가르쳤다는 거 확인해 주고. 기술학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들어가는 입학 자격은 뭐로 나왔다? 품계로 쪼갰다는 거예요. 품계로. 7품 이상은 유학부, 7품 이상 관리의 자제는 유학부. 반대로 8품 이하의 관리의 자제는 어디? 기술학부. 아무튼 제일 중요한 말은 이 뒤에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유학만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기술학도 가르쳤다. 근데 그럼 국제 가면 얘들 똘똘하니 다 몰려느냐? 그게 아니라고 했죠. 그 결정타에 누가 했다고요? 맞아요? 이 양반이 과거 출제자야. 지공고야. 혹은 좌주로 불리는 인물이야. 지공고 좌주 같은 말이에요? 학원 차렸다니까. 별표 5. 이건 진짜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맞잖아요. 완전 새로운 시작이잖아. 우와, 눈 다, 서로 자다, 졸다가 다 깨는 거예요. 예상 문제 불러주고 있잖아요, 진짜로.
원래 이 양말 차린 건 문홍공도라 불렸던 구제학당인데 이거 보고 나서 다들 느낀 거예요. 잘 되네. 뭐가? 학원. 우리도 차리자. 그 직업고 출신들이 나와서 학원 차렸어요. 몇 개나? 보이잖아요. 12개나. 학원의 전성시대. 그래서 붙은 애들 다 뭐겠어요? 이때 과거 붙은 애들이. 그때 학원 출신 아닐 거 아니에요. 학원 출신들이 붙었을 거 아니야. 그럼 과거를 주관하는 사람과 그 과거에 붙은 사람 알고 보면 무슨 관계야? 사제지간인 거야. 대부분이 선생님 별받아 쓰고 공부해서 붙었겠지 뭘. 이해가요? 과거를 주관한 사람 그리고 누구? 과거를 합격한 사람. 이게 알고 보면 사제지간, 실질적으로 사제지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되고 그렇게 이런 학맥으로도 이어져서 이 문벌계 역사가 더 단단해지는 거야. 문벌계 이게 어떻게 더 단단해지는 이 과정들을 학맥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요. 잠깐만, 문제는 뭐예요? 국자감이지. 아니 번주도 학교 세웠는데 애들이 안 들어와요. 아니 들어오더라도 이거 떨어진 애들, 이 떨어진 애들 학원 12개 떨어지고 오는 거예요. 이건 좀 아니잖아요. 맞지? 어떻게 이 대학 살려야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능 정책을 펼치는 거야. 그 지능 정책 언제부터 펼칠 것 같아? 학원의 전성시대 맞죠? 그 언제 펼칠 것 같아? 이렇게 보면 되지. 아, 대학 살리기 힘들었다 야. 학원이 너무 세더라 야. 3대에 걸쳐서요? 대학 살리기 운동하는 거야. 3대를 노리기도 쉽지 않더라 야. 황당하죠? 이게 숙종 때 뭐 있는지, 더 나가서 예종 때 뭐 있는지, 인종 때 뭐 있는지 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어? 우리 대학 살리자. 대학 학원 그만 가고 대학부터 오자. 이 운동하는 거고요. 이해가죠? 거리 중에 특히 이거 주목해서 볼 거고. 하지만 모신족은 대단 칼집이 날아요. 에? 다 쇠퇴할 거고요. 뭐 볼 필요가 없지. 그러다가 다시 관학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언제 전개되겠어? 성리학이 들어온 뒤에 본격적으로 관학을 살려보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날 거 아니야. 맞죠? 이들이 정말 뭐 새로운 제자들을 가르치는 노력들을 막 전개할 거 아니야. 그 과정에서 학교 이름도 바뀌어요. 원래 국자강 이름이 이 말했구나. 원래 대학 이름이 국자강. 거기에 바뀐 이름이 보자. 뭐라 써 있어요? 국학. 그렇게 써주게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이게 바뀐 이름이 써 있죠. 이걸 알지? 성균 가문 몰라도 좋아. 성균관. 성균관. 그래서 고려 초에는 국자감. 고려 말에는 뭐라 부른다? 성균관. 이 두 개는 알자. 나머지 다 빼더라도. 이해가 가시죠? 이 국장 이름이 성균관을 바뀐다. 근데 이름만 바뀌냐? 뭔가 내용도 바뀌겠지. 내용도 바뀔 거 아니야. 그 얘기 좀 다시 보도록 하고요.